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찾기에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네, 영훈 씨. 지난주 여러분의 북마크 본방사수 하셨나요? 아이 당연하죠. 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회동 특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이 남북미 정상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기업인들에게 화두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개성공단 재개입니다. 어머나 맞죠? 세상에 딩동대.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단박톡에서는 남북 평화의 필수 요건이자 앞으로 우리 한반도 신경제체제의 선두로 나설 개성공단의 재개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나눠주실 분은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 조금 남다른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긴장되게 봤습니다. 멘트 하나, 장면 하나, 손짓 하나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네.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는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그 휴전협정의 조인 장소였던 판문점에서 삼자가 만났다는 것 너무너무 흥분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미 종전으로 가는구나 막 흥분됐습니다. DMZ 오울렛 초소 방문 때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저기 이렇게 북한 보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오울렛 초소죠. 네, 맞습니다. 네. 저 모습이 지금 개성공단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 위치에서 저 장소를 딱 가르치는 것은 네. 기정동 옆에 밑에 있는 근데 사뭇 굉장히 표정이 진지한데, 갑자기 웃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분위기는 막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저때 어떤 이야기 했던 줄 아세요? 제가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저곳이 개성공단인데 네. 북측의 군 부대가 뒤로 빠지면서 안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경제적으로 그 두 말씀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네. 군 부대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잠정이 아닌 전면 중단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우리 기업들의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 5월에 드디어 일단은 방북 승인이 났어요. 네, 그때 저희가 사실 그때 바로 이사장님을 좀 어떻게 모셔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5월이었죠? 네, 그러지 못했거든요. 지금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일단은 잘 됐잖아요.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파티를 해야죠. 아, 밥도 먹고. 맞나요? 파티는 몇 번 하셨나요? 진짜 이런 분위기구나. 사실 파티 아니고요. 그동안 이사장님은 물론이고 이 개성공단의 기업인들까지 함께 미국을 다녀오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 이유가 있었죠? 제일 큰 일을 했습니다. 네. 공단 재개의 큰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과 네. 국무부 그리고 USIP 스템슨 센터와 같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두루두루 참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최초 공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김진양 이사님의 미국 설명회 사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요게 미 연방 하원 아태 소유에서 네. 제가 네. 저 밑에 지금 주디추 의원부터 쭉 앉아 있는데요. 아, 네. 의원인가요? 개성공단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Case is itself peace, 평화. 평화. 평화다. 계속 그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영어로 설명하셨어요, 혹시? 저거 영어로 다 외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기 딱 섰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당연하죠. 자, 그러면 그 긴장됐던 순간에 네. 영어로 직접 설명하셨던 그 PT를 살짝만 쌀라쌀라. 쌀라쌀. 예, 훌륭하네요. 잊으셨죠? 그때 워낙 또 긴장이 저는 다 되셨다 보니 이해했습니다. 샬라샬라비요? 다 이해했어요. 샬라샬라 이해하셨다고? 개성이 어디 붙어 있고, 네. 개성이 위험하지가 진짜인데? 않으며, 네. 진짜인데? 개성이 어디 붙어 있고, 개성이 얼마나 우리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쫙 설명하는 거죠. 이해 못했어요, 쌀라쌀라? 자, 다음 사진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앤디 김 의원이라고요. 아, 앤디 우리 김. 앤디 김 의원인데 네. 우리 한국계 중에 유일하게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오. 아무래도 신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뭐라도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다음 사진이요. 이건 워싱턴에 있는 네. 우리 제2 교포 상공인들, 기업인 대표들 전체 한 모아놓고 굉장히 많이 오셨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그렇군요. 계속 실내 사진만 나오고 있는데 계속 미국인 거죠, 아까부터? 아니, 뭐, 바뀌게 하겠습니까? 아, 미국인들 좀 한글 다 써 있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사실 이분들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많이 오해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통적인 오해가 있죠. 개성공단 그거 북측에게 달러 박스 아니냐? 아. 아니다. 한 달에 달러 기준으로 150, 60불 했다. 사연 가족 나누면 1인당 30불이다. 3만 원 가지고 진짜 한 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달러 박스라 그래? 아니야. 달러 박스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량 살상 무기로 이 개발 자원 전용된다는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네. 그 이야기 했었고요. 임금 지급 과정을 다 설명했었어요. 어. 그리고 우리는 14년간 어떻게 남과 북이 개성에서 평화를 만들었는지, 남북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같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한 100여 장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PPT로 다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서로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었다. 직접 사진을 보니까 다들 관념 속에 있었던 개성공단을 사진 보니까 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교육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좀 공감하는 분위기였나요? 아, 그럼요. 처음 듣는 내용이 많다.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그분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10개의 문장을 얘기해주면 3문장은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그래요. 온전히 제대로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네. 잘 모르면서 정책을 펼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러 간 게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가치,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러 갔어요. 제대로 알고 정책 결정은 이후에 너네들의 몫인데 알긴 하자.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이요. 미국 하와이 가봤습니다. 하와이. 가고 싶다 하와이. 저는 사실 뭐 미국을 좀 못 가봤는데. 네. 그래요? 저도 이제 뭐 개성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네. 외국인들에게 자신 있게 좀 개성공단의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 저도 뭔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다음에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가시죠. 진짜로? 가시죠. 저는 어떻게?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사비로 기록하고 가는 있어요. 건가요? 아니면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이 방송 지금 전 세계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인이 본다? 아 그럼요. 이 한국의 대표 청년으로서 네. 영어로 한번 개성공단 재개의 중요성. 아, 어떻게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또 해야지. 네. 훅 들어오네. 그럼요. 기대가 큽니다 지금. Ladies, gentlemen. 예. Hi. Attention, please. 뭐 개성공단 very very important. 예? Thank you guys. 벌써 땡큐? 아리가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이미- 이사장님처럼 네네. 얼굴 표정에 다 나왔어. 나왔어요. 말은 중요하지 않아. 말 이미 중요하지 감정은 다 않나요? 전달된 것 같아. 저는 이거보단 낫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궁금한데요. 네. 세 번째 질문. 북한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을 텐데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시 다 들어올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70%는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 3년 5개월 정도의 텀이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요. 북측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네. 국가는 100% 완전 고용을 해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가 이렇게 개인들하고 다 면담을 해가지고 전문성 따져가지고 배치를 한단 말입니다. 네. 네네. 자기 고향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개성단이 열린다는 이야기는 개성단 인근에 있는 북측의 기업소들도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하. 그렇게 대부분 다 복구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처럼
다 따로 자기가 개인이 직장을 가지고 다 취사선택해서 가버렸으면은 네. 물론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국책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하죠. 그렇겠네요. 네, 이 질문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셨던 최다 궁금증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개성공단이 벌써 3년 넘게 중단됐잖아요. 기계도 다 고장나고 엉망이 돼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을 다 봤거든요. 네. 북측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남측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나가고 난 이후에 본인들은 월 1회 해당 기업의 북측 노동자들을 일정 부분 20명, 30명씩 출근을 시켜서 청소를 했대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남측 공장 기업소의 설비를 남측의 설비 자산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민족의 공동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같이 하는 공동이라는 뭔가 이런.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나타나는 공통점인데요.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성공단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 귀인데. 그런데 민족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언젠간 열릴 것이니까 나와서 닦고 쪼이고 기름 쳤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상황이 된다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초대해 보는 거는 가능할까요? 개성공단으로요? 아니 개성공단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오. 이런 말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다. 오, 그렇죠. Seeing is believing. 네? 이라는 이야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미 연방 하원 갔을 때, 국무부 갔을 때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Seeing is believing. 개성이 와봐라. 공단이 와봐라. 책상 앞에서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개성을 그리지 말고 네. 현장을 봐라. 보면 평화가 보인다. 두 번째 또 초대하고 싶은 게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라. 개성공단은 돈도 벌도 평화도 만든다. 네. 미국의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보기에는 비핵화보다 더 빠른 평화를 진전할 수 있을 수 있다. 아, 네. 당신들부터 내가 초대하니까 꼭 돌아보라. 올 때 트럼프 대통령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부터 우리 국민부터 세계의 주요 인물들까지 이 개성공단의 재개라는 게 그냥 세계 평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을 진심입니다. 네 진짜 가치라는 거.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동북아가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럼요. 전 세계 평화. 미중 관계, 미러 관계 다 평화로워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개성공단의 재개가 맞습니다.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네. 이 가치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개성공단의 재개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 쉽고 즐겁게 토크 나눠주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양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우 씨. 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잖아요. 아,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뭐 더위 피하는 법 있으세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법. 물놀이. 맞아요. 말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도 맥주를 마시면서 더위를 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현장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맥주 애호가들과 수도 시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전이 12일에 개막됐습니다. 이야,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요? 와, 시원한 맥주들을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는 축전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짜로 시원해서 나오는 그 시원한 표정 있죠? 진실의 엄지척이었습니다. 예술 소품... 이거는 뭐 다를 게 없네요, 정말로. 끝나고 시원하게 잠부딪히면서 한잔하는 저 보기 좋은 훈훈한 모습. 우리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을 비롯해서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진짜 대동강 맥주는 진짜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저는. 축전장에는 대동강 맥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고 품질의 흰쌀 맥주들과 흑맥주 등 여러 종의 맥주들이 출품됐습니다. 이게 종류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맥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은 약간 이제 노란 쪽을 좋아합니다. 노란 쪽? 네. 저는 까만 쪽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오늘 1번부터 7번까지 맥주를 마셔봤는데 흑맥주와 흰쌀 맥주 맛이 참 좋습니다. 7번이요? 네!
이 대동강 맥주가 사실 7가지 맛이거든요. 보리와 쌀의 함량 그리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번호를 좀 매긴다고 하네요. 7가지의 맥주를 맛본 후 제시된 임의의 맥주의 맛을 알아맞추는 이채로운 맥주 맛보기 경연은 축전의 분위기를 한껏 다 돋궈줬습니다. 먹었어 이거를. 뭐 하는 거지? 아, 나 안 먹어 이러는데 마셔 같이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잔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잔 건배하면서. 아, 결국 또 내가 마시는구나.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마실까요? 30초 남았습니다. 몇 번 맥주 같습니까? 네, 3번 맥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번 맥주 같습니까? 외국인인데 몇 번 맥주인 것 같습니다. 맥주 먹어 마시십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알아듣고 한국말로 대답을 해요. 대동강 맥주의 맛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대동강 맥주 공장이 2000년에 폐업을 한 영국의 어셔 양조장의 설비를 통째로 그냥 뜯어와가지고 북한에서 재조립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컨테이너 무려 30대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설비 인수 비용만 무려 1천만 파운드. 174억 원. 대단하죠? 20여일 동안 진행되는 축전 기간 선임들은 매일 19시부터 24시까지 숯불꽃이.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저거. 이제 나오네. 튀기네. 역시 음식은 튀겨야죠. 저건 뭘까요? 여러 가지 맥주 안주들을 출품하였습니다. 나왔습니다. 맥주의 치킨 진리다. 공식이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건 똑같네요. 계기로 Just as good. It's just yes, this is good. Yeah. I think it's better than Heineken. 맥주 아주 맛있습니다. 다향당 맥주 페스티벌 very good. 북한의 대동강 맥주 축전 영훈 씨 어떠셨어요? 정말 갈 수가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진짜 맛보고 싶은데. 네, 아쉬워는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아주 이색적인 희귀어를 소개할 텐데요. 무려 100년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함께 보시죠. 마치 산중에 바다를 방골케 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신창양어장입니다. 못돌마다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물고기 향기. 보였어요? 뭐예요? 저거 뭐예요? 너무 큰데? 얘는 칠색 송어입니다. 송어. 수 놀라셨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한시 앞이 장수호를 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장수호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장수호 양식장입니다. 이게 바로 장수호입니다. 장수호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특급 대우를 받는 겁니까? 기다려봐요. 이게 바로 장수호입니다. 나옵니다. 이거 장수. 뭘까요? 호롱용 같이 생기고 흑불고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이름. 보였어요? 뭐예요 저게? 자기 온도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면 한 해에 3kg씩 겁니다. 이렇게 빨리 큽니다, 이놈이. 어떻게 물고기가 발이 있어요? 발가락이 사람처럼 5개예요, 5개. 중국의 서식지긴 한데 정식 명칭은 중국 왕도롱뇽. 아니 근데 중국에 있는 걸 어떻게 북한에 가지고 온 거예요? 중국의 외교관이나 파견관이 북한에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귀엽네요. 처음엔 조금 징그러웠는데 바위 같아요. 약간 순하게. 드물게 보게 된다는 장수호의 모기 사냥 순간도 우리는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네. 어우. 산물고기도 먹고 이 물새, 배합사료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첫째가 식용같이, 약용같이, 그다음에 관상용같이. 보세요 여기 밑에 먹힐까봐 친구 따라서 먹혀버릴까봐 숨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특별한 비주얼. 북한에서는 관상용으로 키우나 봐요. 중국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수어는 예부터 값비싼 고급 약재로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이 장수어를 먹는다고요? 양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양식으로 자주 먹는다라는 풍문이 있어요.
산천의 이채로운 맨손으로 저걸 꺼내네요? 얼마나 잘했나 무게를 재봐야죠. 얘들 기러백이나 나갔습니다. 저 달보다 100g이나 더 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장수 이거 관리하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에 관리할 때에는 막 산악계시 이렇게 막 물라고 긴데인데 이제 한참 들어가면 내가 신발 신고 들어가면 발목에 이렇게 추게 감싸고 나가립니다. 들어가면 발목. 오! 기어 나오고 있어. 기어 나오고 있어. 뭐야? 빛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예. 얘가 원래 도롱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폐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만 살다가 슬슬 이제 기어 나와 보는 거죠. 신창양호장 일꾼들과 총호본들의 다시 들어가네요. 잡혔죠 이제. 네. 잠깐에 이제 가출했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짧은 해출. 북한의 여름나기 현장부터 장수호까지 북한의 이색적인 모습 어떠셨어요? 특히 중국의 왕도령령인 장수호 최고였습니다. 자꾸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한국에서는 못 보겠죠? 사실 2014년에 딱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지금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습니다. 빨리 북한 관광이 가능해져서 직접 보러 가고 싶네요.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리운 편지의 발신인은 실향민 2세로 분단의 아픔과 그리움을 정성껏 담아내는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명절 때 되면은 주변 친척이 없으니까 형제 중에서 큰형 가장 그리워하면서 목 놓아 우셨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냥.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한 사람. 이윤창 선생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선생님은 지금 아주 특별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 하시고 계시는 중이신지? 아버지를 추억하고 아버지를 회고하는 회고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저에게 들려주셨던 얘기, 북한의 고향에 대한 얘기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창 선생님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산 가족이었던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한으로 내려와 그리워하며 살았던 삶을 기록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 아버지 48세입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평소 강직했던 아버지지만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후 유독 한 사람을 평생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친은 이제 저희 집안의 이제 막내이셨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버지 이제 큰 형, 이름은 이주담입니다. 이주담. 근데 연세가 나이 차이가 참 많아요. 한 20살이나 차이 나서 그러면 아버지 같은 형님이어서 그 형이 그렇게 참 잘해 주셨다고 제가 항상 얘기 들었어요. 무려 20살 차이의 큰형. 그런 큰형은 매일 막내인 아버지를 안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마저 부자지간이라고 놀릴 만큼 나이 차이 나던 막내 동생을 애지중지했다는데요. 저희 집은 대대로 약국을 했습니다. 신의주의 신성당 약국이라는 약국을 했었는데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신직 약국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어서 아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운영하던 약국. 어린 아버지에게 큰형은 가업을 잇는 멋진 약사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호해 주시고 항상 이뻐해 주시고 항상 어디 가서 사고라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구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큰형과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 전쟁.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신의주까지 전쟁에 휩싸였고 결국 중공군에 밀려 남한으로 급히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난을 나섰던 큰형은 대대로 이어온 약국을 버릴 수 없다며 막내 동생만 피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금방 다시 만날 거라며 헤어진 게 큰형과의 마지막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형과 헤어졌던 7월이 되면 아버지의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자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큰형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더 힘들어요. 명절 때 되면은 큰형 이주담 씨 가장 그리워서 목 놓아 우셨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냥. 70년의 세월 동안 기다려온 큰형. 그렇게 피난 보냈던 막내 동생이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노라고 보여주고 싶었지만 시간은 아버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큰형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이윤창 선생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산 가족의 아픔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는데요. 긴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형제간의 우애와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윤찬 선생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고향 머지않아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립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리워했을 고향,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을 큰형. 아버지의 그리움은 아들의 그리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리움에 사무치실 때면 늘 찾아가던 이곳. 오늘은 큰형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작은 소원을 적어보는데요. 마음 깊이 간직했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를 대신해 큰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저희 부친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시던 고향을 저도 자유롭게 왕래해서 저희 큰아버지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들 다 뵙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기는 아픔이자 또 다른 그리움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더 늦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그리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